네, 월간 우리 동네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11월 중순, 슬슬 연말 아니겠어요? 네. 이때쯤에 마음이 급해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건강검진 도대체 언제 받아야 돼?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하셨어요? 저는 했어요. 저는 아직 안 했거든요. 네. 급히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미리미리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종류가 워낙 많고 또 용어도 헷갈려서 나한테 필요한 게 어떤 건지 헷갈릴 때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들 오늘 하나하나 차분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바웃 우리 동네 톡톡창 열려 있으니까요. 건강검진 관련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저희가 또 말미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동네 주치 박기주 원장님과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건강검진 예약 문의 때문에 바쁘시죠? 예. 이제 미루고 있다가 요즘 저처럼. 굉장히 바쁩니다. 네. 그렇구나. 종합 건강검진은 왜 필요한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실 텐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뭐 그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이제 혹시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신지. 저는 100살이요. 100살이요? 100살 그래도 한 90 정도면은 예. 만족스럽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우리 조선시대 임금님들이 평균 한 7세 정도 살았다고 하고요. 임금님들이요? 예, 임금님. 좋은 거 많이 드시고 하셨을 텐데. 예,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평균 여명이 좀 적었으니까 2020년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한 87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우리가 오래 사는 게 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맞아요. 예,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참 중요해서 안 아프고 걸어 다닐 수 있으면서 참 그래서 중요하죠. 이제 이 건강 검진을 하는 이유는 빨리 어떤 병이 있는지를 검사해가지고 그 병을 초기에 발견해서 그걸 치료를 또 하고 관리를 해가지고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건강하게 사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인 만큼 오늘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네. 건강검진 종류가 우선 국가에서 해주는 국민건강검진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는 종합검진이 있습니다. 먼저 국민건강검진은 일단 기초적인 검진 항목인 거죠? 기본적인? 예, 맞습니다. 일단 국가에서 해주는 검진은 일단 기본적인 검사만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추가하고 싶으면 국가 건강검진 플러스 자기가 하고 싶은 검진을 말씀해 주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상자는요? 일단 대상자는 이제 직장 의료보험자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역 의료보험자, 그 지역 세대주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20세 이상 세대원하고 피부양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있는데 만 19세에서 64세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게 바쁘다고 절대 안 하시면 안 되는 게 국민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사업주랑 개인한테 또 불이익이 또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고의로 검진을 안 받게 되면 사업주는 한 1,000만 원 정도 뭐 과태료가 있다 그러고요. 개인도 고의로 이렇게 안 받는다 그런다면 한 300만 원 정도 과태료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제 하지만 암이 발생됐을 때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대신에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암 환자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외될 수가 있으니까. 국가검진을 안 받는 경우에. 그리고 또 받았다가도 그 직전 연도에 안 받았으면 이번에 다시 그냥 암이 걸렸다면 그런 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꼭 받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국가검진,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 할 이유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사할 항목이 굉장히 다양하고 용어도 어려워서 어떤 검사를 받고 어떤 검사를 내가 안 받아도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게 다 의학 용어다 보니까 사실 일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고 또 어려운 게 많죠. 일단 먼저 이제 우리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검사에서는 기본 검사는 이상 지질 혈증 또는 비형 간염 검사, 골밀도 검사, 인지기능 장애 검사, 정신 건강 검사, 이것은 우울증이죠. 생활 습관 평가, 노인 신체 기능 평가, 치과에서는 치면 세균막 검사, 저도 조금 이렇게 힘들 정도로 이렇게 용어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5대 암인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이런 것들은 직장인 검진으로 이제 받을 수 있고요. 네. 이래서 이제 여기를 또 검사할 때는 뭐 CT라든가 MRI, 또 유방 촬영 검사, 유방 초음파 검사, 또 골다공증 검사, 심전도 검사, 또 이제 초음파로는 뭐 간암이라든가 췌장암, 심장 초음파도 할 수 있고요. 갑상선 또 암도 할 수 있고, 콩팥에 또 암이 있는지도 또 알 수도 있고, 또 이제 안저 검사도 또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게 간 기능 검사, 뭐 여러 가지 검사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거든요. 근데 간 기능 검사에는 이제 뭐 SGOT, SCPT, 감마 GPT. 감마 GPT 같은 경우는 이제 술을 많이 드신다든가 알코올성 그럴 때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지방간이 있을 때 이제 높아가는 수치고, 신장 기능 검사는 이제 BUN, 크레아틴로 이제 또 알 수가 있고요. 또 갑상선 기능 검사에는 뭐 T3, T4, 프리-T4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검사를 또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당뇨 검사에서는 헤모글로빈 A1C라 해서 당화색소, 이게 과거 3개월 동안 평균 당 수치를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치거든요. 네. 이걸 또 검사해서 당뇨가 있는지 알 수가 있고, 또 식후 2시간 PP2, 공복 FBS 검사를 할 수 있고, 다음에는 뭐 빈혈 검사 헤모글로빈으로도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염, 뭐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그렇게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시경은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 위 대장 내시경을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수면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뭐 CT는 이제 이 방사선 엑스레이로 수박을 이렇게 얇게 썰어서 화면을 조합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CT를 또 이제 할 수도 있고요. MRI는 방사선 자기 공명 장치를 사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병을 찾아내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네. 어려워요. 뭐 머릿속에 뭐가 남아 있는지는 잘 모를 정도로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또 해주셨는데, 예. 근데 또 이게 중요한 게 연령별로 받아야 되는 항목들이 또 따로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40대 이상 중년층한테 필요한 항목이 있다면 뭘 좀 권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본 검진을 하시고, 이제 40대라면은 이제 심장 혈관 검사라든가 뇌 혈관 검사, 또 골다공증 검사, 부인과 초음파라든가 대장암 검사를 하시면 좋고요. 네. 이제 50대라면 이제 또 거기에다가 갑상선 검사, 난소암 검사, 췌장암 검사를 또 할 수 있고, 60대로 들어서면 이제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치매 검사도 해보시는 게 좋고, 경도 인지 장애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눈이 또 침침해지면 안압 안저 검사를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여성분들은 폐경이 있다면 꼭 골다공증 검사라든가 또 부인과 초음파를 꼭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0대, 50대, 60대에 꼭 필요한 검진들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저희 같이 좀 젊은 세대들에게는 어떤 검진이 꼭 필요한지도 설명을 해주세요. 예, 요즘 이제 젊으신 분들도 건강검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저는 특히 위내시경을 좀 해봤으면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으신 분들이 스트레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장병이 많게 되는데, 맞아요. 최근에 저희 젊은 후배인데 내시경을 해서 조기암이 발견이 돼서 서울에 수술을 하시고 고맙다고 또 인사를 또 받은 적이 있어서 꼭 위내시경 꼭 받았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로 젊으신 분들은 A형 간염 또 많으시니까 A형 간염, 또 여자들은 이제 뭐 35세 이상에서는 유방암 검사도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근데 뭐 개인의 습관 아니면 개인의 직업에 따라서도 해야 될 것들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가 또 흔히 이야기하는 뭐 가족력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다 예. 따져볼 만한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병원에 오면 가족력이 참 중요하다고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가족력이라는 게 뭐냐면 3대에 걸쳐서 또는 이제 4촌까지 포함해서 같은 병이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가족력이 있다. 그러니까 위암이 예를 들어서 자기 부모님이라든가 할아버지가 위암이 있다. 그러면 자기 가족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좀 두고, 뭐 위가 있다, 위암이 있다 그러면 위암 검사, 폐암이 있다 그러면 폐암 검사,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췌장암이라든가 이제 그런 검사를 하시면 좋고요. 최근에 저희 병원에 이제 뇌 쪽에 뇌종양이 발생이 돼서 조기에 발견돼서
고맙다고 수술하고 와서 인사를 하고 오신 분이 있었는데 미리 검진을 하시고 나서 그렇죠. 건강검진에 발생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그분 아버님도 뇌종양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가족력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암 발생률이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조심해서 그게 중점적으로 검사를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대장 내시경 또한 중요한 검진 항목인데 나이가 어린 분들은 안 해본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45세 이상부터 해라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떤가요, 이거는? 과거에 우리나라에는 대장암 발생률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식을 적게 하고 채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으면서 알코올 섭취량도 늘고 육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대장암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대장암이 많기 때문에 예, 요즘은 40세 이상 45세 정도 되면 대장암 검사를 꼭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예. 왜냐하면 또 대장암 검사를 해보면 요즘 용종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서 조직 검사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건강검진 하기 전날에는 뭐 금식해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거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검진 전에는 당연히 금식을 좀 하셔야 되는데 네. 검진 전날 과음을 하시는 술을 많이 드시고 또 오신 분들이 있어요. 과음을 하신다든가 또 그러시면 안 되고 검진 당일날은 절대 이제 금식을 좀 하시고 오셔야 되는데 껌을 씹고 오신달지 아니면 커피나 우유를 마시고 온달지 그런 경우는 절대 안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금식하고 오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박기종